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타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화와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면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국가 차원의 문화 있죠.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일본, 또 중국, 또 필리핀, 그죠?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렇게 국가 차원의 그 문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영향, 또 맥락,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대인 커뮤니케이션, 집단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등 이런 상황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좀 원론적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봤는데, 여기는 이제 문화 간, A 문화와 B 문화 간, 우리나라와 베트남, 우리나라와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화와 다른 공간, 이건 좀 공간 개념이 강하죠. 그죠? 그리고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뭐겠어요?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와 왜곡, 그죠? 또 오해 변질 방지, 의도한 대로 정확한 의미 전달, 이게 목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A 문화와 B 문화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서로 뭔가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뭐 왜곡이 된다든지 변질이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의미 전달을 B 집단에다가, B 문화에다가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이제 뭐 의미와 왜곡, 오해 변질 방지, 그 다음에 의도한 대로 정확한 의미 전달, 이런 의미죠. 의미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 간 차이, 이제 이건 공간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시간과 공간 개념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요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또 우리가 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깊은 의미를, 앞에 잠깐 우리가 보편성 개념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뒤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하고요. 자, 일단 요 공간에 따라서 어때요? X 문화와 Y 문화가 있다고 하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X하고 Y 문화, 그죠? 그 문화 간의 거리죠. 공간적 개념이죠. cultural distance 개념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X 문화, Y 문화는 사고의 방법, 그걸 우리가 인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사물을 바라볼 때요, 사물을 이렇게 딱 볼 때, 뭘 봐요? 이 사물을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대상을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식 속에서 뭔가를 파악한 거잖아요. 이걸 사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우리 철학에서 보면 인식론과 존재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인식은 이제 사고의 방법.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다르면 이 사고의 방법, 인식의 과정도 다르다는 거죠. 그 거리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언어 형식도 다를 거고요.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어, 저기는 일본어, Y는. 그렇게 되면 이 사상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죠. 또 행동 형태, 또 실행하는 방법도 틀리고요. 또 사회 구조가 틀리면 어울리는 방법도 틀리겠죠. 또 대중 매체 영향,
메시지를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뭐 이런 방법이겠죠. 이런 것이 이제 X 문화와 Y 문화,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이제 밀도가 좀 달라지고, 우리하고 일본 문화는 좀 문화 간 거리가 좀 많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하고 먼 데는 어딜까요? 저기 아프리카, 저 터키, 뭐 유라시아 쪽은 조금 우리하고 저는 뭐 남미 이런 데는 좀 문화 간 거리가 좀 있겠죠. 그죠? 바로 이런 의미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죠? 타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요런 인식 과정, 언어 형식, 행동 형태, 사회 구조, 또 매체 영향 이런 것이 다 틀리다. 왜? 어디에 따라서요? 거리에 따라서, 문화 간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다 틀리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볼까요? 우리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문화 간 X하고 Y 문화를 설명할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 개념은 타인과, 그러니까 이 타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X 문화면 Y 문화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안에는 언어와 비언어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뭐 제스처를 포함한 모든 문화적 행위를 포함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요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는 메시지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유연성, 상호작용 관리, 그 다음에 사회 기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메시지 기술은 뭐냐? 이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개념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개념 이해는 여러분이 하시고, 뭐,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죠. 왜냐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네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뭐 이해하기도 좋고 외우면 더 좋지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메시지 기술은 뭐냐면 현지 언어에 대한 문화, 그죠?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지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메시지 기술은 뭐냐면 메시지를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물론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래서 이런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 기술과 함께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를 갔을 때 X와 Y 문화 갔을 때 그 Y 문화에 대한 언어를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영어를 못하면은 그 문화 이야기가 좀 쉽지는 않죠. 숨겨진 뭐 제스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하겠지만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메시지 기술은 언어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 또 비언어적 의미를 아는 재능, 이런 것이 이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 요소가 된다. 라는 얘기. 이게 메시지 기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현지 문화를 아는 것, 그죠? 비언어적인 거, 그것도 중요하고, 또 언어를 아는 능력,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메시지 기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의 유연성은 그럼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가서 맥락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맥락에 맞게 적절한 행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배낭 메고. 근데 거기 가서 오키나와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한 면이 많아서 그렇게 뭐 어색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춤 같은 걸 잘 못 춰서 많이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막 연극 배우가 막 사람을 끌어놓고 거기서 같이 막 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도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 맥락에 맞게끔 행위를 춤도 잘 추고 막 웃기도 잘 웃고 막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잘 웃고 제스처도 잘 쳐주고 같이 춤도 추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게 바로 행위의 유연성을 가진다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그쪽 사람들하고 타문화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서로 편하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통해서요? 행위의 유연성. 예를 들면 춤이나 노래,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만담도 하고 느끼면서, 그죠? 이런 행위의 유연성. 그러니까 메시지 기술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행위의 유연성.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문화 간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요소. 상호작용 관리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대화를 그쪽 나라에 여행 가서 대화를 적절하게 내가 꺼내고 끝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괜히 말 안 해야 될 때 막 이야기하고 있거나 끝맺어야 될 때도 끝맺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쫙 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상호작용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래서 상호작용 관리를 내가 그 나라 문화 맥락과 차이에 따라서 내가 눈치껏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제를 자연스럽게 내가 꺼내고, 그죠? 또 그 참여자들 있죠. 참여자들과 좀 비슷한 이야기, 또 시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감과 예절 능력? 이런 게 되어야 이 상호작용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너무 하거나 너무 이야기를 안 하거나 침묵하고 있거나 이러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뭐 제가 상호작용 관리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토킹을 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하나 놓고요. 이제 그때 어떤 시간이었냐면 패밀리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는 수업이 다 영어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아메리칸 출신, 미국인 여자 클래스메이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일본인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인도 있었고, 이게 어쨌든 그 수업에 다국적이 있었어요. 필리핀 국립대학에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그때 하는데 이제 한국인은 저 혼자였고, 그 영어로 이제 디스커션을 막 하는데 교수는 거기서 이제 그 제도에 패밀리 그 제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각 나라에. 그럼 이제 말을 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디스커션 하다가 how about Mr고 about Korea family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을 붙여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영어가 아주 원활하지 못해서 막 적어 놓고 막 끙끙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한 친구가 일본 친구였어요. 막 나서서 뭐 자기 일본의 그 가족 제도에 대해서 아주 그 좋은 장점만 그냥 늘어지게 막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지루해 하잖아요. 그렇다 영어도 굉장히 잘하지도 않고. 일본 영어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우리는 맥도날드 이러잖아요. 거기는 맥고더랄. 일본식 영어를 막 해가면서 막 주절주절이 막 이야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상호작용 관리가 이게 원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가 중간에 이제 말을 좀 이렇게 끊더라고요. 끊고 다음 사람 이렇게 남기는. 근데 이러한 예가 이제 상호작용 관리가 원하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타문화 속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었고요. 이제 사회적 기술 볼까요? 요거는 이제 감정이입, 또 정체성 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정이입은 뭐 아시죠? 타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입이잖아요. 그걸 감지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냐면 우리가 역지사지라 하죠.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봐서,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거. 그럴 때 어때요? 그 나라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증대할 수 있겠죠. 이해하기 쉽겠죠. 왜냐면 내 쪽만 자꾸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거꾸로 이럴 때 어떨까요? 그 사람 문화 속의 맥락 속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역지사지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관리는 이게 이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거인지를 솔직하게 밝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뿌옇게 나를 안 밝히고, 특히 이제 어디 나라가 그러냐면 일본 사람, 또 중국 사람도 약간 그래요. 이 속을 잘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그렇게 친해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또 필리핀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상호 관계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세 측면에 의하면은 아마 뭐라 그럴까요? 비공식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예,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요. 공식적 문화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정체성 관리. 그런데 이 정체성이 이렇게 밝혀놓고 뚜렷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커뮤니케이션이 더 넓어지겠죠. 더 증대되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증진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회적 기술. 자, 우리가 이제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문화 간 기술, 기술의 목적, 또 기술했잖아요. 그 문화 간의 A와 B 문화 간에 설명하는 문화 간의 기술에는 우리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 기술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행위의 유연성. 그죠? 우리가 메시지 기술은 뭐예요? 언어죠, 언어. 그 나라 문화와 언어. 그 다음에 행위의 유연성은 상황과 맥락에 맞는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 눈치껏 하는 그 차이. 이런 거죠. 내가 그 나라 맺고 끊는 거. 어떻게 내 거기 가서 춤, 제스처, 이런 거, 노래도 잘하고, 이런 게 이제 행위를 내가 어떻게 가서 어색하지 않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상호작용 관리는 공감 능력이나 또 예절. 아까 필리핀 국립대학에서의 어떤 세미나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 기술은 감정이입, 정책적 관리. 요거를, 요런 거 잘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사회적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요 정도면. 자, 문화적 차이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개와 고양이의 몸짓, 언어의 요 차이가 있겠죠. 개가 뭔가 제스처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게 애완견이잖아요, 2개요. 둘 간에 뭔가 통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의 제스처하고 고양이의 제스처가 둘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통할까요? 요거 그냥 한번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답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내드리는 건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과정을 제가 알고자 하는 거지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알죠? 개 귀여운 그런 제스처,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고요. 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그런 몸짓이 이게 뭔가 통할까요? 또 그 통한다고 생각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스처는 이렇게 똑같죠? 이 손가락 이렇게 같은 몸짓이 또 문화권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제가 이건 나라별로 조금 설명하고요. 또 한번 볼까요? 또 비공식 차원의 문화적 차이와 커뮤니케이션이죠. 같은 몸짓, 다른 의미.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은 이게 원래 뭐 통문화적 이해, 뭐 통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통문화라는 거 알죠? 통문화 뭐예요? 크로스. 뜯는 거죠. 이렇게 쭉 나라별로 꿰뚫는 거. 같은 몸짓 다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어때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맞아, 오케이 이런 뜻이고요. 1번은 이거 돈을 요구하는 거고요. 러시아는 이거 제로. 브라질은 모욕이에요.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머니를 얘기하죠. 머니도 쓰이고 또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조금 손 앞에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마다 이 같은 동그라미라도 의미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같은 몸짓 다른 의미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이고요. 자,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까 봤죠? 앞에 그림 봤죠? 손가락 제스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영국이나 유럽은 셈을 엄지부터 시작한답니다. 엄지부터 셈을 시작해서 새끼손가락으로 끝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은 또 어떠냐면 검지부터 시작해요. 검지부터 시작해서 엄지로 끝낸답니다. 이렇게 검지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또 이란과 중동은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해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어때요? 손가락을 펴서 하나씩 접어가면서 주먹을 쥐는 방식이죠? 그죠? 하나씩 이렇게 피잖아요. 그래서 엄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국이나 유럽은 우리하고 반대죠. 그죠? 그거는 펴서가 아니라 주먹 쥐어서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같은 제스처라도 의미가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자나키 부족마을에서의 노크는 도둑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되게 이렇게 노크를 한대요. 이 부족마을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문화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목인의 어휘야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는 어휘야담 아시죠? 우리 예전에 어휘야담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유목인이라는 우리 선조가 지은 책이죠. 중국 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하지만 간단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 이제 평양에 도달했답니다. 그때 중국 사신이 평양에 이렇게 딱 도달해 보니까 아주 수염이 늘어진 아주 멋진 장부가 있더래요. 그래서 중국 사신이 말을 통하지 않고 답답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부는 네모를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를 하더래요. 손으로 네모를 반듯하게 표시를 하고, 또 세 손가락을 이렇게 또 이 사신이 딱 펼쳤더니 장부는 5손가락을 이렇게 딱 펼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참 기이하다. 이래서 이 중국 사신 옷을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장부는 입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 참 멋있다. 이래서 한양에 도달해서 그 접객관, 우리 조선의 접객관한테 아, 그 평양에 도달하니 이런 참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 특이한 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이 접객관이 하도 이상해서 이 평양에 사는 그 수염이 늘어진 장부를 불러다가 물어봤더랍니다. 그래, 아니 그게 그 중국 사신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던데 당신의 그 뜻은 무엇이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 사신이 동그라미를 딱 하면서 떡을 가리키길래 나는 인절미가 좋아서 뇌물을 이야기한 것이고 중국 사신이 하루 3끼를 먹는다는 뜻에서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이길래 나는 5손가락을 펴보인 것은 5끼를 먹는다는 뜻이었다. 또 중국 사신은 관심사가 옷이었는데 나는 관심사가 먹는다는 의미에서 입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객관이 다시 중국 사신한테 물었더니 중국 사신은 동그라미는 하늘이 둥글다는 뜻에서 이렇게 내가 둥근 표시를 했는데 저 수염이 늘어진 장부는 땅이 네모나다는 뜻으로 네모를 표시했고 천지인을 가리킨다 해서 세 손가락을 표현했더니 장부는 오류를 표현한다고 해서 5손가락을 표현했고 옷을 들어 보인 것은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에서 옷을 들어 보였더니 이 장부는 입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입을 가리켰다. 이런 의미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참 어때요? 관심사에 따라서 서로 그 제스처의 의미가 이 선입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재미없게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재밌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문화적 인지라는 개념은 이제 뭐냐면 현지 문화의 관례를 이해하는 거. 왜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현지 문화와 관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적 인지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문화적 인지라는 거는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문화는 서로 다른 양식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문화적 인지가 잘못됐을 때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화적 인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죠? 문화 간 이해. 서로 다른 사고방식 또는 언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이게 문화적 인지입니다. 아셨죠?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문화주의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한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A에서 문화가 중요한 게 B라는 문화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코드를 읽어내는 것은 바로 차이를 읽어내는 거. 이게 문화적 감수성이죠? 차이. 문화적 차이를 읽어내는 게 문화적 감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또 파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는 것도 없고요. 본인의 결국은 뭐냐면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또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기 위한 문화에 대해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에 조금 설명을 더 붙이려고 했는데요. 좀 시간적 여유가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 그냥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한 번에 제가 앞에서 설명 못 드렸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김칠수님이 지난번에 꽃 얘기 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한 송이 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다가와 한 송이 꽃이 되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문화에 대해서 다른 문화에서 그냥 저기는 그냥 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저기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 내가 그 문화하고 뭔가 관련을 맺고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는 그 문화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인과 상호작용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이거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타인과 상호작용을 만들어주는 요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요소 몇 가지 얘기했죠? 메시지 기술, 뭐 행위 유연성, 상호작용 관리하고 뭐 이렇게 4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생각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뒤에는 그냥 말씀 못 드리고요. 이거는 또 조금 이론적이에요. 깊어서 여러분한테까지 내가 지금 강의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구현만 드리겠습니다.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에요. 일종의 기대 이론, 그죠?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불안 이론, 요거는 낯선 스트레인저, 그 다음에 불확실성 불안 이론, 적응 이론이 있고요.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 적응해서 노력한다는 거고요.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이론 이렇게 4가지만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요. 제가 뭐 자세히 또 설명 드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이론적이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공지사항은 우리가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10월 4일이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대체 공휴일인데 거기 제가 공지사항에 띄웠죠. 또 그 다음 주도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요거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냥 대체 공휴일 없이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수업하겠습니다. 그냥 10월 4일 그냥 수업하고요. 또 10월 11일 그냥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상시 하던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석주만 한 주 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주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여러분 그냥 수업하신다고 보면 돼요. 대체 공휴일 없이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공지사항에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